시작할까요? 네, 장비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제품은 미국 제품입니다. 미국의 트랜소닉이라는 회사 제품이고 국내에 지금 한 25대 정도 사용되고 있고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에크모 할 때 리서큘레이션을 재는 장비고요. 구체적인 설명 이걸로 말씀드리고, 장비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용은 여기서 인 아웃 하시면 되고요. 사용할 때 끝나면 아웃 하시면 되고, 배터리 방식이기 때문에 전원을 굳이 꽂으실 필요 없고, 안 쓰실 때 전원만 꽂아 놓으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그래서 풀 충전도만 7시간이 쓸 수 있으니까 그냥 안 쓸 때 그냥 옆에 보관하실 때 끼워두시면 자동 충전되니까 그리고 한 풀 충전을 7시간 정도 쓰실 수가 있고요. 전원을 꺼도 충전이 되니까 완전히 가기 전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는 이게 이제 8분의 3인치짜리고요. 그리고 4분의 1인치짜리가 여기 준비되어 있으니까 혹시 4분의 1인치 쓰실 때는 여기서 빼서 끼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센서는 두 개가 세트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빼서 끼워주시면 되고, 센서를 바꿀 때는 꼭 전원을 껐다 켜주셔야만이 이제 정확하게 재실 수가 있고요. 이동을 멀리 안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걸쳐두시면 바로 빼기가 좋고, 이동하실 때는 이렇게 끼우시면 이게 잘 빠지지 않으니까 더 안전하시고, 이동하실 때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여기에 막 벽 같은 데 부딪혀가지고 파손될 수가 있으니까 꼭 앞쪽으로 이렇게 다음에 인계하시거나 교육하실 때도 장비 이동은 장비를 보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좀 더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보여드릴까요? 내경 4분의 1인짜리 소화용. 파일 필요하시면 제가 파일로 드릴게요. 이건 다음에 교육하고 나서. 저희 장비 엘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쿠퍼 라이프 서포트 어슈런스 약자고요. 본체하고 센서로 되어 있어서 센서를 난인베이시브하게 튜빙 밖에서 띄워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고요. 가장 강력한 기능이 첫 번째 VV 리서큘레이션입니다.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VV에서 리서큘레이션을 지금 어떻게 재시죠? 확인하실 때 ABJ 값으로 보통 보시죠. 근데 이게 좀 추정치가 돼서 부정확한데 저희 거는 원리상 정확하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라인에다 끼우는 방식이고요. 원리는 저희가 이제 셀라인을 넣어주는데, 각각의 센서가 두 개인데 각각의 센서마다 트랜스듀서가 4개가 있어서 초음파를 쏘아서 튜빙 안에 흐르는 유량이 얼마인지를 분당 몇 리터 이렇게 딱 보여주게 되는데, 튜빙 안에 용액이 블러드가 지나갈 때하고 셀라인이 지나갈 때하고 이 얼트라사운드 빌러서티가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센서를 끼우면 에코 펌프가 도니까 계속 블러드가 지나가는데, 그러면 센서는 초음파를 센싱을 하고 있고, 셀라인이 오면 이 얼트라사운드 빌러서티가 딱 다르기 때문에 딱 알게 됩니다. 한 3% 정도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셀라인만 디텍트를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리서큘레이션 되실 때는 옥시게네이션 된 위쪽에 하나, 그 다음에 드레인 된 쪽에 각각 끼우시고, 옥시게는 위쪽은 아트리 빨간 거 끼우시면 되고, 이쪽은 이제 비너스 끼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주로 어떤 거 쓰시죠? PLS하고 EBS하고? 네, 뭐 두 개 관계 없습니다. 근데 셀라인을 주입하는 포트는 옥시게네이터하고 폰 사이에 그 포트를 통해 가지고 한 20C 정도를 주입하시면 되고, 노멀 셀라인은. 그러면 주입을 하면, 지금은 이제 펌프가 도니까 블러드가 지나가는데, 이 셀라인이 여기 오게 되면 딱 알게 돼요. 셀라인 양을 20cc 넣든 25cc 넣든 측정하면 똑같습니다. 그럼 이걸 100%로 딱 인식을 해서, 이게 심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는 게 있으면 여기서 셀라인 양만 재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상 VV에서 리서큘레이션 되고 있는 걸 퍼센티지로 정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 측정이 한 4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모니터에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지금 에코 펌프를 1650으로 돌리는데 21%가 재순환이 돼서 이펙티브 카디악 프로, 심장 쪽으로 가는 건 1300이다 이렇게 보여주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제일 강력한 기능인 리서큘레이션을 재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리서큘레이션이 나오면 이 숫자는 몇 가지가 정상이고 몇 이상이면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리서큘레이션은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에크모 장비의 프로를 RPM을 높이면 높일수록 심장 쪽으로 가져가지 못한 건 재순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서큘레이션이 몇 %인지는 큰 의미가 없고, 이제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크게
큰 의미가 없고 네 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캐뉼레이션 할 때, 캐뉼레이션 할 때 위치 확인할 때. 그래서 해보고 보통 이제 플루로스코프로 보는데 이건 정성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3차원이기 때문에 플루로스코프로는 일자로 돼 있어도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양으로서 리서큘레이션을 보기 때문에 몇 번 해봐서 가장 리서큘레이션이 적은 위치를 캐뉼레이션 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캐뉼레이션이 잘 된 것 같은데 리서큘레이션이 되고 있다. 그러면 하이포볼루미아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드라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심장 쪽으로 조금 가져가니까 나머지는 재순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하이포볼루미아 때문에 리서큘레이션이 생기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이제 플루이드나 이제 블러드 같은 걸 넣어줬을 때 리서큘레이션이 줄면 이 리서큘레이션의 원인이 하이포볼루미아이구나 이거 확인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두 번을 저희가 비교해 봤는데 처음에는 41%가 나왔는데 나중에 8%가 나오더라. 플루이드를 주입하고. 그래서 이 리서큘레이션의 원인은 드라이 상태를 유지한 거기 때문이구나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캐뉼레이션 위치도 정확하고 하이퍼볼륨미가 아닌데 리서큘레이션 생기면 이제 심장이 더 나빠졌다. 이것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뭐 리서큘레이션이 10%나 20% 나왔는데 40%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펌프를 5천 돌린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리서큘레이션이 40% 나온다는 건 서킷 내에서 의미 없이 2000cc가 돌고 심장 쪽은 3000밖에 안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20%였으면 심장 쪽 4000이 갔는데 3000이 간다는 건 심장이 계속 나빠지고 있구나. 그러면 VV에서 VA로 고려해 볼 때도 됐구나 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옵티멀 펌프 프로를 조절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보통 이제 RV가 LV보다 작기 때문에 RPM을 높인다고 해서 심장 쪽으로 다 가져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RV 하이퍼트로피나 용혈의 염려가 있는데 제가 이제 3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에코모 펌프를 3000으로 설정했을 때는 리서큘레이션이 0이 나와서 심장 쪽으로 3000이 가고 여기서 2000으로 올렸더니 2번 같은 경우에 23%가 재순환돼서 심장 쪽으로는 750만 더 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1000을 더 올렸더니 32%가 돼서 심장 쪽으로는 200 정도만 더 가서 1번하고 3번을 비교하면 RPM은 3000에서 6000으로 2배가 늘었는데 심장 쪽으로 가는 혈액의 양은 3000에서 4000으로 1000밖에 더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모 장비의 RPM을 굳이 리서큘레이션 0으로 맞출 필요는 없지만 리서큘레이션 RV나 이런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해서 몇으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할까 판단하실 때 몇 번만 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이 4가지 정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리서큘레이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으로 급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제대로 한 번만 인정해 주고요. 대략 금액은 28,000원이고 환자분은 10%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옥시네이터 교체 타임. 지금은 보통 육안으로 보시거나 주관적으로 판단하시잖아요. 그리고 교체하는 기회가 가끔 있으시나요? 요즘에? 성능이 좋아서 대부분 한 개로 끝까지 갈 때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저희 거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첫 번째 센서만 반열을 해서 프라임 볼륨을 재는 개념에서 옥시네이터가 새 거였을 때 300 정도 나왔다고 이니셜 볼륨으로 설정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이거 300을 100%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나이트리 간격으로 계속 측정을 했을 때 이게 볼륨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래프로 저희가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100%에서 한 50% 정도 됐을 때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1번하고 2번은 동시에 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셀라인 슛을 해가지고 리서큘레이션하고 옥시네이터를 동시에 재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엑스트라 프로메타 기능을 하는 거예요. VVA 같은 경우에 갈라지는데 이때는 리얼타임으로 이제 센서만 셀라인하고 관계없이 세 번째는 센서만 끼우면 리얼타임으로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까지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VVA 같은 경우는 갈라지는데 에코모 장비 프로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시잖아요. 그때 끼워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이 센서 밑으로 지금 튜빙 안에 흐르는 혈류량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션트 프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션트 프로는 이 튜빙이 가늘어 가지고 저희 센서를 끼울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쪽에 여기를 클램프 해놓고 양쪽을 센서를 끼우고 그러면 대략 비슷할 거예요. 뭐 3000이면 3050 나오고 2850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때 이퀄라이저 기능이 있어요. 이퀄라이저를 하면 센서의 값이 같아집니다. 그리고 클램프를 풀면 여기 예를 들어서 3000이 가는데 여기 3000인데 2900이 나왔다. 그러면 이쪽으로 100이 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션트가 프로가 있는지 있으면 정량값으로 얼마가 나가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아까 다시 정리를 하면 VV에서 리서큘레이션 이게 가장 강력한 기능이고 옥시게이터 교체 타임을 동시에 재실 수도 있고 이거는 환자를 설정하고 셀라인을 주입할 때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그냥 센서만 끼우고 리얼타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들어왔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플로우메터 그 센싱 위치는 환자 기계 옥시젠에 더 가까이에 그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뭐 정확한 게 있나요? 디스탈에 네. 환자 디스탈에 연결하다는 듯이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리서큘레이션 될 때는 여기서 같이 옥시게이션 된 위쪽에만 있으면 돼요. 네. 가까이에 있으면 좋다는. 네. 그래서 그 위치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재고 그건 어느 위치도 관계 없습니다. 환자랑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면 환자의 그 따른 플로우를 잴 때 에크모가 그러면 말씀하신 게 리서큘레이션 되려면 베노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럼 베노 아테리에서의 셀렉티브나 아까 이퀄라이징 해야준 플로우를 재고 싶을 때 네. 그때는 수가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수가는 리서큘레이션입니다. 이것도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리서큘레이션 수가 받는 데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아까 VVA 때문에 리서큘레이션은 VA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VV 할 때만 의미가 있고. 근데 리서큘레이션 될 때는 센서 뒤에서만 들어가면 되고. 근데 옥시게이터 교체 타임 측정하실 때는 꼭 옥시게이터 뒤쪽에서 들어가야 돼요. 옥시게이터를 스캔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이걸로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전원을 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아까 세 번째 기능 프로만 볼 때는 그냥 이거 누르시면 한 개만 보신다든지 두 개 보든지. 그럼 이걸 끼우면 그냥 끼우기만 하면 방향 맞춰서 끼우면 여기 바로 표시가 돼요. 리얼타임으로. 셀라인 쏘실 필요도 없고 경과 시간 원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반대로 끼우면 여기 마이너스 표시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이것도 이걸 제일 많이 쓰세요. 빈도로 볼 때는 허트럼머신 돌리실 때도 혹시 필요하실 때 보실 수 있고 특히 VVA 같은 거 갈라질 때 심장 회복과 관련이 있는 에크모 장비는 전체 프로밖에 못 보여주니까 각각 보고 싶을 때 끼우기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능은 환자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보는 거 보통 한 14일이나 뭐 21일이 있으니까 계속 측정을 해야 되니까 환자를 찾아서 가시는 게 데이터도 저장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환자들은 파인드 페이션트 새 환자는 여기서 정하시면 돼요. 기존의 환자는 지금 테스트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신앙 같으면 애드 페이션트. 그래서 이게 미국 제품이라 한글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전혀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영어의 레스트 네임이 성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꼭 생각하면 혼동하게 돼 있어요. 김영수다. 그러면 레스트니까 영수가 레스트 네임인가 보다 하고 여기다 영수를 넣어버리면 이분 Y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무시하시고 우리나라는 성을 앞에다 넣잖아요. 성 넣고 그 다음에 이름 넣고 숫자 여기서 아이디 넣어주고 선택하시면 돼요. 네,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만 지금 찾아볼게요. 선택하고 여기 메저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그리고 코팅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의 안 보세요. 한두 번만 해보시면 워낙 이게 인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저 그리고 이제 이거 VV하고 VA하고 나눠놨어요. VA는 리서큘레이션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V 같은 경우에는 VV를 선택하면 되고 이것도 리서큘레이션만 젤레 아니면 리서큘레이션하고 옥시게이터 교체 타임을 동시에 젤레 선택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오케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셀라인은 언제 넣냐?
이것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운전하실 때 기억하시면 돼요. 교통신호가 빨간색이 녹색이 되면 차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녹색 나오면 셀라인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셀라인 넣기 전에 기기가 준비하는데 1분이 필요합니다. 5초씩 계속 떨어지죠. 그 녹색일 때는 그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셀라인은 자동차 생각하시면서 차가 빨간색이 녹색일 때 간다. 녹색일 때 넣었는데 기계가 준비하는데 1분, 셀라인 넣고 측정하는데 1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0초 남았고요. 그래서 셀라인 양은 키로당 1cc, 성인 같으면 20cc 이상만 넣으시면 됩니다. 소화 같은 경우는 5cc 이상은 넣어야 되고요. 만약에 10kg다 그러면 10cc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딱 되면 녹색 될 때 셀라인 딱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콘하고 옥시네이터 사이 그 포트에다가 그러면 이제 녹색일 때 레디가 된 거예요. 네. 1분은 지났기 때문에 슈팅하고 싶을 때 이제 레디 투 메저 누르시면 녹색으로 바뀝니다. 이때 쭉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30cc나 50cc 시린지로 해가지고 쭉 넣고 1분에 값이 나옵니다. 값이 나오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는 페이션트 레코드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혹시 교체 타임을 퍼센티지로 데이터가 없으니까 안 나올 거고. 불러오기도 되는 거예요? 네. 불러오기도 돼요? 그러면 환자 자료 입력했던 거. 근데 필요하시면 사진 찍는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를 넘기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보실 거예요. 표로. 보고 기록이 나와요. 네. 표로 이제 측정한 날짜, 리서큘레이션 얼마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또 밖으로 나갈 때는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그런 게 프린팅하는 그런 건 네. 없나요? 네, 확인만 하시는. 지금은 아직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안 돼 있어서 혹시 논문 쓰시거나 그럴 때는 그 화면을 프린팅해서 그러면은 그 수가에는 에크모 기록지에 그 보험 심사팀이 심사할 때는 네. 이거에 대한 그건 기록지에다가만 적으면 되는 네네네네. 따로 그건 원하지 않으시는 거로.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아까 옥시네이터 교체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프라이밍 처음에 돼 있을 때 환자 적용하기 전에 먼저 체크를 하는 그게 좀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상태에서는 왜냐면 이니셜 볼륨을 물어보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퍼센티지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옥시네이터를 맨 처음에 세팅하고 나서 그때 측정을 하면 보통 한 250에서 300 나올 거예요. EBS나 PLS 약간씩 다르지만 300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이제 300을 딱 옥시네이터 블러드 볼륨이 300이다 딱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이니셜 값으로 정하시겠습니까? 묻는 메시지가 나와요. 오케이 하면 이걸 100%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했을 때 이제 클럿이 되면 프라임 볼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아까 볼륨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 퍼센티지로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계속 측정을 하면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 50% 정도 됐을 때 측정을 했을 때 그 데이터가 쌓이면 제가 한 번 더 와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측정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네. 더 질문 있으세요? 그 칼리브레이션은 안 해도 따로 뭐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끝나면 오프하고 사용하실 때 제로잉이라고 있던데 그거의 제로잉은 어떤 제로잉? 제로잉은 이제 이게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 두 개를 맞춰놓고 그 프로가 없는 상태에서 제로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0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퀄라이저만 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혹시 이퀄라이저 그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여튼 이게 디스탈 플로우를 잴 때 그 디스탈 퍼퓨전 할 때 플로우를 잴 때 그 사용을 많이 넥스 페이션트 나가면 아까 1번하고 2번 기능은 환자를 설정하면 되고 그다음에 리서큘레이션 세 번째 기능은 이 세트 프로만 누르시면 돼요. 이쪽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그래서 한 개 보고 싶을 때 두 개 보고 싶다. 한 개 보고 싶더라도 센서는 두 개를 끼워야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는 아트리 쪽만 보여주게 되는데 이쪽을 하게 되고 근데 지금 이게 물이나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게 프로가 없어서 그래요. 저기 이게- 있어요 그만. 그냥 이걸 지금 물에다 넣든지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퀄라이저가.
그래서 션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8로 돼 있다. 여기서 빠져나간다. 그러면 양쪽에 끼우고 양쪽에 끼우면 이게 한 3,000 이상이면 똑같지가 않아요. 한 10% 정도는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맥시멈으로. 그래서 뭐 2,950일 수도 있고 3,050일 수도 있는데 그때 이퀄라이저를 누르면 이 두 개 값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션트가 이쪽으로 빠지는데 이게 양쪽에 끼워져 있으면 이게 처음엔 디크램프를 해야 되죠. 션트를 디크램프하고 션트 클램프 결국은 해야 되네요. 그렇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거 같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같이. 여기를 클램프 클램프를 하고 제로인을 하고 네, 거죠? 그때 제로잉이 아니고 이퀄라이저를 하면 네. 이 값이 두 개가 비슷하겠지만 이제 똑같아져요. 네. 그리고 여기를 풀면 하면 이제 여기에 얘랑 3,000 얘랑 나오는데 여기 2,900 나왔다. 그러면 일이 100이 가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세요? 보험은 이 자료에도 있는데 잉글리시 할 때 2하고 7,900 하면은 그 심사과에서 바로 신청하실 거거든요. 아니요, 이제 보험공단에서 이거를 사용했다는 그런 기록지가 있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따로 그걸 요청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근무 기록